이번 시간에는 KSC IEC 60601-1 2020년 버전 1장부터 보겠습니다. 1.1 적용 범위. 이 표준은 의료용 전기기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적용한다. ME 시스템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니까 그냥 ME 기기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규격 제목 자체가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이다. 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만 발췌를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준을 적용하는 ME 기기의 의도한 생략적 기능에서 발생하는 유해요인은 이 표준에서 규정한 요구사항에서 포괄하고 있지 않다.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대해서 다루는 규격이고, 또 기본 안전에서도 정기적인, 기계적인 안전을 다루기 때문에 생략적인 안전은 따로 이제 생체적 합성이나 임상이나 해당 표준에 가서 판정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601 시리즈에서 적용하지 않는 부분은 IEC 61010, 4708 요거는 이제 이게 오타가 씁니다. 능동 삽입 의료기기의 삽입 부분, 이제 임플란터블 심장박동기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따로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스 파이프라인 시스템도 규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601-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요 IEC 61010 요 시리즈도 체외진단기기 쪽에 이제 적용을 하고 601-2를 적용하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KSP 7396-1 요거의 특정 모니터링 및 경보 신호에 대해서는 601-1-8 요걸 적용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가스 파이프라인 시스템이더라도 이머전시가 있을 수 있고 사용자에게 경보를 띄워야 될 경우가 있을 텐데 그때는 알람에 관한 규격이죠. 601-1-8 이 보조 규격을 적용을 한다. 1.2 목적 601-1은 공통 규격이라고 하죠. 보통 개별 규격에서는 현재 개별 규격 사항을 알고 싶으면 IEC 웹스토어를 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에 가서 60601-2- 2-로 나가면은 개별 규격이니까요. 그러면 2-1번 Electron Accelerator in the Range 전자가속기 2-2번은 High Frequency Surgical Accessory 그 다음에 2-3번은 Shortwave Therapy Equipment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제 100개로 한번 해서 보면 2-1부터 해서 개별 규격이 제품군마다 개별 규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이제 없어진 개별 규격도 있는데 이렇게 찾아보시면 쭉 이제 개별 규격이 있습니다. 601-1이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을 다룬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그 기본 안전을 개별 규격에서 다루는 거는 이제 크게 많지는 않고 주로 이제 필수 성능 측면에 많이 이제 치중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 등이다. 그러면 전기 안전, 기본 안전은 601-1 공통 규격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따르고 개별 표준에서는 이제 기본 안전을 뺀 나머지 필수 성능 부분을 정의해 주죠. 2-41에서. 그래서 이제 일반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개별 표준의 기초로서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 이제 맞다고 봐야죠. 다음에 보조 표준은 60601-1-1, 60601-1-2, 1-3, 4, 5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를 쉽게 볼 수 있는 게 인터넷에서 찾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의료기기, 보조 규격, 개별 규격.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지금 보고 있는 이제 60601-1이 공통 규격이 되겠고요. 이제 보조 규격, 요걸 말하는 건데, 1-1, 1-2, 1-3,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요게 이제 보조 규격인데, 예를 들어서 60601-1-2 하면은, 이제 전자파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제 얘기를 했던 그 개별 규격 2-1부터 쭉 나가죠.
이거는 이제 공통규격에서 기본안전 및 필수 성능을 다루는데, 개별규격에서의 기본안전은 공통규격을 거의 따르고요. 특별한 한두 가지만 빼놓고는. 그리고 이제 필수 성능은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품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공통규격에서 이제 정의를 해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개별규격을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각각 정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필수 성능 위주의 그 개별규격이기 때문에 각 권이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적은 거는 그냥 한두 장 정도의 필수 성능이 나와 있고, 뭐 그렇습니다. 3부도 성능 규격 이렇게 되어 있고요. 4부 규격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뭐에 관한 거냐면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여기.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사이버 보안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지금 사이버 보안에 관한 매핑 테이블이에요. 등급별 매핑 테이블. 그러니까 62443의 요구사항을 인용한 거기 때문에 이제 매핑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이제 보조 규격 같은 경우는 먼저 1-2는 아까 전자파라 그랬고요. 1-3, 1-3도 이런 거를 이제 찾아보면 됩니다. 여기서 60601-1- 1-1이 1-1은 없어졌고 1-2 요거는 이제 전자파라고 했죠. EMC. 그 다음에 1-3은 요게 이제 엑스레이 장비네요. 1-3. 그 다음에 1-6 요거 이제 사용적 합성. 1-8 요건 이제 아까 알람 시스템 에서 이거 보조 규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는 이제 표준이라는 말을 썼는데 보조 표준, 규격, 표준 같은 말입니다. 01 시리즈의 보조 표준은 다음 사항에 적용 가능한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네, 이런 거 아까 그 1-3부였죠? 방사선 장치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유저빌리티는 뭐 601-1-6번, 알람 시스템은 1-8번, 전자파는 1-2번. 여기 보면 이제 보조 표준에 대한 적합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제 이 말이 이제 있는데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용 적합성 그러면 이제 601-1-6이란 말이죠. 그 보조 표준에 대한 적합성, 그러니까 사용 적합성에 대한 적합성을 따로 평가를 해도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 보조 표준에 대해서 판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not evaluation이라고 해서 판정에 n/e라고 이제 보통 표시를 합니다. 601-1에 이제 적합하다라고 할 때는 보조 표준들을 이제 만족했는지 서술란에다가 서술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네, 보조 표준이 이제 뭐 1-XX 뭐 이렇게 표기가 된다는 얘기고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웹스토어 가서 봤지만 그 각 번호마다 그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었죠. 보조 표준은 이제 아까 601-1- 이렇게 가고요. 개별 표준은 601-2-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아까 봤지만은 2-1번부터 쭉 있죠. 2-1, 2-2, 2-3 쭉 나가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합동 프로젝트라 그래서 이제 IC하고 ISO하고 같이 이제 표준 활동을 해서 나온 경우인데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ISO 쪽은 이제 헬스케어 쪽 위주로 보통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개별 표준 그 요구사항은 601-1의 이 공통 표준보다 우선합니다. 개별 표준은 공통 표준하고 보조 표준 요거에 우선합니다. 이제 어련히 알아서 이제 중복되지 않게 이제 요구사항을 적어 놓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중복 표현이 돼 있다고 한다면 개별 표준의 요구사항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1장 적용 범위, 목적 및 관련 표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장 인용 표준. 인용 표준은 이제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제 왜 어렵냐면 인용 표준은 이제 뭐 몰라도 되는 표준들이 아니고 본문에서
인용된 인용 표준의 경우 그 인용 표준의 요구사항과 시험 방법과 판정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더라도 인용 표준이 되게 많거든요. 이 많더라도 이 안에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해당될 경우에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용 표준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데 이게 많아지면서 문제가 되죠. 이게 이제 많아지면은 이게 이제 서로 연계성도 있고 각각의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공통 표준을 공부해서 적용하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많은 인용 표준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힘든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인용 표준들을 해당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표준을 찾아가서 요구사항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험 방법하고 판정 기준.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이제 인용 표준을 시험에서 성적서를 내주는 시험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히 이제 그 요구사항하고 뭐 시험 방법이나 판정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시험서에 맡겨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첨부하는 형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IP 등급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IEC 60529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요구사항, 시험 방법, 판정 기준은 아니야. 나 잘 모르겠다.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제품의 이제 영업 전략에 크게 이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시험서에 맡겨서 성적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첨부해서 이제 제출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인용 표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도 이제 노하우가 되겠죠. 우리 601-1 자체도 이 공통 표준도 업데이트를 계속 하듯이 이제 이 인용 표준들도 여기 지금 연도가 적혀 있는데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얘도 개정이 됩니다. 이렇게 연도가 써져 있는 경우는 최신판이 나와 있더라도 그냥 2009년 거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안 적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ISO나 이제 KS 찾아가 봐서 최신 걸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인용 표준은 KS에서 이제 이렇게 채택한 이렇게 규격도 있고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채택이 돼 있죠. KS에서. KS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 전환이 안 돼서 이렇게 IC 그대로 이제 인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ISO로 그냥 그대로 인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ISO 14971 같은 경우는 2019년 버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KS로 이게 되어 있거든요. 요게 한번 보자면 14971 검색 개요에 보면 이 표준은 2019년 3판으로 발행된 ISO 14971 ISO 14971 2019년 판을 변경하지 않고 적용한 KS 규격이다, 표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KSP ISO 14971 2019 이게 지금 나와 있죠. KSC IC 60601-1 2020년 버전을 만들면서 그 과정 중에 이제 이렇게 KS 규격이 전환이 되면 여기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것들은 알아서 이제 요 KSP ISO라고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ISO 14971 2019년 판이다 라고 해서 잘못된 거는 아니죠. 어차피 내용은 뭐 변경 없이 KS를 제정한 거니까 내용은 뭐 동일합니다. 이렇게 많은 거를 일일이 그러면 다 좀 얘기를 해봐야 되냐?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KSA ISO 8만-1 양이나 단위, MKS 단위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쪽에 이제 뭐 이런 SI 단위 아닌 이제 그걸 사용하잖아요. 길이나 뭐 무게나 이런 거 그런 거를 사용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KSB ISO 5349-1 기계적 진동. 이제 핸드피스들이 이제 모터가 내장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기계적 진동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전달되는 진동에 얼마나 이제 그 노출이 되냐 그걸 이제 그 시험 방법 측정해보고 이제 평가하는 요 공통 표준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표준을 인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어야 우리 제품이
핸드피스의 진동이 이제 심한지 안 한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KSB ISO 13857 기기 안전, 인체의 상지와 화재의 위험 요인 영역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거리.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기계류 표준인데요. 이제 기계류 표준을 인용하는 이유는 의료기기도 여기서 말하는 상지, 하지, 그러니까 뭐 팔다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팔다리가 뭐 상해를 입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의료기기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료기기 기술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 요구사항이나 판단기준을 개발하면 좋겠지만, 기계 쪽 기술위원회가 아무래도 이런 이제 기계적 상해나 위험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하니까, 의료기술위원회 쪽에서는 이걸 가져다 쓰는 게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가져다 쓴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전 판에서, 2판에서는 IC 그 60601-1 2판에서는 이걸 이제 따로 인용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3판, 3.2판으로 와서는 그 시험 방법이나 판정 기준을 인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60065 공통 표준에서는 이 오디오 장치가 내장되어 있을 경우에 뭐 시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의료기기 내에 오디오 장치가 있다면 KSC IC 60065 규격을 인용을 해서 온도 시험을 하거나 기타 이제 관련된 시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다. KSC IC 60068-2-2 환경시험, 내열성 시험. 이제 내열성 시험이면 이제 이제 사출물 같은 경우는 좀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변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 이제 제일 많이 올라가는 그 부품의 온도를 기준으로 거기서 이제 가중치가 적용이 된 온도에서 몇 시간씩 이렇게 며칠씩 환경 시험을 해서 변형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KSCIC 60079-0256 요거는 이제 방폭 표준들인데요. 영부의 경우는 이제 일반 요구사항들이 있고요. 방폭 용기 이제 기호로는 P라고 하고요. 충전 방폭 구조 Q, 유입 방폭 구조 O. 이렇게 해서 해당 규격을 적용을 하거나 표준으로 인증이 된, 검증이 된 그런 부품을 사용을 해야 된다. KSCIC 60083. 60083은 이제 플러그와 콘센트에 대한 IC 회원국의 일반 표준 사용법. 나라마다 전원 시스템이, 파워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전기가 이제 보급화되면서 초기에 적용한 플러그나 이제 콘센트, 그러니까 소켓아웃렛의 형상이 나라마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한 가지 타입으로 만든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10V 지역은 그냥 110V로 그걸 이제 기껏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전기 효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압을 올리는 정도, 한 10V 정도, 120V로 올린다든지 그 정도지 상용 주파수를 바꾼다든지 이 자체가 안 됩니다. 그 전압도 110에서 120 정도만 가능한 거지 110 쓰다가 이제 240으로 갑자기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게 사실상 국가적으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손해를 보면서 세계적인 그 표준화를 하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큰 나라여도 그걸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60085 전기 전열, 내열성 평가와 표시, 전기 절연. 그 에나멜 동선 같은 경우, 와인딩 같은 경우에 그 자체가 절연인 건 아닌데 에나멜 동선을 감아놓으면 이제 그게 보통 트랜스에 사용이 되거나 특별한 고압 승합 장치에 사용이 되거나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에너지를 전환하는 장치들이잖아요. 트랜스포머나 이런 것들이. 효율이 이제 100%로 전환이 될 수는 없으니까 보통은 이제 열로 방열이 되게 되는데 이제 그 열이 쌓이면은 보통 동선에 이제 에나멜이 이제 녹아서 동선끼리 쇼트가 돼버려서 L 값이 이제 무너지고 임피던스가 이제 확 떨어지면서 이제 쇼트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불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권선화에 대한 그 동선에 대한 그 절연이 중요하다.
이제 그게 이제 뭐 130도를 유지할 거냐, 40도, 150도. 이제 좋은 이제 에나멜을 이제 바니쉬를 하면 그 온도 계급이 높아지겠죠. 권선이. 관련 규격은 600-85다. 그 다음에 600-86-4 1차 전지. 이제 1차 전지도 있고 2차 전지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1차 전지에서 직접 전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2차 전지에서 보통은 받죠. 뭐 거의 해당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뭐 폐 배터리 뭐 이렇게 재생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1차 전지 쪽이 이제 만약에 병원 쪽하고 병원 쪽 전원하고 관련이 있다면 얘도 뭐 적용을 해야 되겠죠. 60112 요거는 이제 고체 절연재료의 보증 트래킹 지수 PTI, CTI 그 얘기인데 어떤 시험을 통해서 PTI, CTI를 이제 정할 거냐. 그 PTI, CTI를 왜 정하냐? 이제 그거를 우리 이제 60601-1 요 공통 표준에서 PTI나 CTI 그 등급이 몇 등급일 경우에 이제 뭐 허용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등급으로 이제 가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60112 PTI나 CTI는 기본적으로 절연재료에 대한 이제 트래킹 시험인 건데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홈페이지 한번 찾아보면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그을음이 발생하는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함체 내부에다가 시험 장비를 넣고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 안에는 그럼 뭐가 들어가 있냐? 이런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중앙에 있는 게 이제 시편이고요. 뭐 사출물이 되겠죠. 뭐 기판이든 아니면 사출물이든. 그리고 이제 이게 전극이에요. 이게 이제 요 사이에 전극 사이의 전압은 보통 뭐 100V 이상, 200V, 300V 뭐 이런 식으로 600V 등급에 맞게 이제 전압을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지금 이제 유량을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 전도성 그 액체를 이쪽으로 주사반을 통해서 똑똑 떨어뜨립니다. 중앙으로. 여기서 이제 아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크가 발생하면서 트래킹이 이제 됩니다. 이 자국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절연이 파괴가 돼서 NG가 나는 부적합일 경우에 이걸 견디면 이제 해당 전압에 대한 등급이 있는 거죠. 600V에서 이걸 이제 적화시켜서 트래킹이 나지 않고 절연을 유지한다 그러면 PTI, CTI 등급, 해당 등급을 만족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에 60127-1. 소형 퓨즈는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5/20 유리관 퓨즈를 보통 쓰는데 미니어처도 있기는 해요. 이제 아주 작은 거. 이제 찾아보자면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죠. 퓨즈들이. 이제 이렇게 투명한 게 있고 애자로 이제 이렇게 불투명한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차이가 뭐냐면 뭐 사이즈나 이제 용량은 뭐 동일합니다. 뭐 얘도 10A, 얘도 10A, 사이즈 5/20, 5/20 단지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이제 세라믹 같은 경우는 이제 쇼트 그 단락 전류가 흘렀을 때 브레이킹 깨지는 확률이 되게 낮습니다. 그 브레이킹 커패시티가 이제 한 1카 이상 되기 때문에 보통 사무실에서 쇼트가 나면은 1카나 막 이렇게 올라가진 않고요. 보통 이제 500A 뭐 언저리에서 보통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깨지진 않겠죠. 이제 이 유리관 퓨즈 같은 경우는 그 브레이킹 캐패시티가 이제 1카까지 이렇게 높지가 않고 200A, 300A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더 높은 것도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그게 걱정이라 그러면 세라믹으로 브레이킹 캐패시티가 1카 이상 되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퓨즈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또 좀 보자면 미니어처 퓨즈가 있습니다. 이 미니어처 퓨즈는 이렇게 기판 장착형도 있고요. 사각형도 있고 이렇게 원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퓨즈도 이제 다양하게 있고 이거를 이제 어떤 제품에다가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하이브레이킹 퓨즈를 써야 될 수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그 60227 요거는 이제 케이블인데요. PVC 케이블이죠. 여기 일반 요구사항이 있고 케이블은 보통 이제 단상 케이블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삼상 케이블이 많아요. 1마력만 돼도
전원 시스템에 이제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보통 이제 3상을 쓰거든요. 단상으로는 450까지 커버할 수 있고 3상으로는 750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PVC 저장 케이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전압은 뭐 좀 낮아질 수도 있죠. 사용에 따라서는. 그리고 60245는 고무 절연선입니다. PVC하고 무슨 차이냐? 예, 뭐 고무가 좀 더 부드럽긴 하죠. PVC보다. 네, 뭐 그 장점 때문에 이제 뭐 수관수가 결정된다기보다는 PVC는 이제 견딜 수 있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무보다 요건 이제 히터나 이런 게 노출되지 않은 일반 의료기기들에서 사용이 되고요, 보통. 반면에 이제 고무 절연선은 이제 뜨거운 부분이 노출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PVC 같이 이제 저온용이 닿으면 좀 위험한 경우 이제 고무 절연 케이블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0252-1 교류 전동기 캐패시터. 이제 보통 이제 전동기들이 그 캐패시터 없이 운전하기가 좀 힘들어요. 기동 콘덴서라 그래서 기동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고, 물론 이제 러닝 중에는 이제 회로가 좀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기동 전류를 커버를 해주려면 이렇게 콘덴서를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럴 때 이제 콘덴서도 해당 규격 인증란 캐패시터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런 이제 구매품들은 우리가 규격을 따로 뭐 심도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뭐 60252라든지 245라든지 60227이라든지 60127이라든지 뭐 퓨즈도 그렇고 케이블도 그렇고 콘덴서도 그렇고 그냥 구매해서 장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해당 규격을 알면은 물론 좋긴 하죠. 이제 뭐 아까 같이 이제 뭐 퓨즈만 하더라도 하이 브레이킹, 로우 브레이킹의 차이를 안다면 구매할 때, 사양을 정할 때 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도 모른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제 그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해당이 없으면은 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해당될 경우의 얘기예요. 60320-1 이 정도의 기기용 커플러. 여기서 말하는 커플러는 이제 뭐 어플라이언스 인넷, 어플라이언스 커넥터 뭐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커플러라는 게 이제 보통 쌍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품에다가 전원을 이제 연결하기 위한 코드셋의 커넥터, 그 다음에 제품의 인넷 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플라이언스 커플러를 한번 찾아보자면 이게 이제 제품 쪽에 장착이 되는 어플라이언스 인넷이고 이게 이제 코드셋에 있는 커넥터가 되겠죠. 기기용 커넥터 두 개가 이제 커플링이 돼서 이제 전원을 연결하게 되는 거, 전원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지금같이 이제 접지가 없는 타입의 커플러도 있고 이렇게 이제 접지가 있는 이제 커플러도 있겠죠. 또 형상도 접지가 있더라도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그죠?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형상을 차이를 뒀느냐? 그 전류가 이제 낮은 거하고 높은 거하고 구분을 좀 해야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뭐 전류가 높지 않은 이 커넥터를 전류 아주 센 그 제품에다 연결하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니까 형상을 다 다르게 가져갑니다. 고온용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건 지금 저온용인데 고온용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형상이 또 좀 다릅니다. 고온용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저온용에는 이게 없거든요. 이렇게 딱 민자인데 고온용 인넷에 그냥 민자용 커넥터를 꽂으면 그 턱이 있어서 안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PVC로 돼 있는 코드셋은 끼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고온용 케이블을 꽂을 수 있도록 인넷이 이제 그렇게 돼 있다. 한번 볼까요? 어플라이언스 인넷. 돌출부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일반 그 민자로 돼 있는 커넥터를 여기다 꽂으면 여기 걸려서 안 들어갑니다. 성원제 320.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구매품이기 때문에 이런 뭐 고온용이냐 저온용이냐 이런 거에 크게 문제만 안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당장 모른다고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알고 있으면 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용 표준이라는 게 이제 뭐 당장 모른다 그래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고 그런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좀 더 발전적이고 좀 더 앞서가는 이제 그런 제품을 만들고 싶으면 알고 있으면 좋다. 알고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60364-4-41 저압 전기 설비 감전에 대한 보호. 이제 우리 60601-1에서 이제 뭐 특히 8장에서 이제 전기 안전, 감전에 대한 보호를 다루게 되는데요. 원래 이제 의료 쪽에서도 전기 안전에 대해서 이제 그 모든 기초교육을 다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8장 요구사항을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기초교육들을 활용을 해서 인용을 해서 이제 그 8장의 요구사항을 만든 거거든요.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을 8장에다가 이제 모두 가져와서 인용을 했다기보다는 핵심적인 부분만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기본 그 취지, 원리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면 그 기초교육으로 가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601-1 8장에서 누설 전류는 혹은 뭐 내전압은 그 절연은 이 기준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키기는 하는데 왜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초교육을. 그러니까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뭐 요구사항의 적용 원리에 대해서 모른다 그래서 당장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알고 있으면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0384-14 요거는 이제 캐패시터인데요. 캐패시터가 이제 아까 같이 모터 기동용으로 이제 쓰는 뭐 그런 캐패시터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전자파 장애 억제용으로 사용을 하는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전도방사 시험을 하면 뭐 150kHz에서 1GHz까지 이제 스캔을 해서 기준치를 넘는지 확인을 하는데 150kHz부터 5메가 때까지 이제 보통 기준치를 많이 넘어요. 이제 그때 이제 이런 60384-14로 인증난 이제 캐패시터를 사용을 해서 그 전자파 대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X 캐패시터하고 Y 캐패시터가 있고 X 캐패시터는 이제 뭐 라인과 뉴트럴 간 이제 연결을 해서 전자파를 대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Y 캡은 라이브하고 P나 이제 이런 접지하고 그다음에 뉴트럴하고 접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책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 닿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그 보호 접지하고 이제 연결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캐패시터 양단 절연이 되게 중요한 이제 사항이 되죠. 그래서 Y1급 뭐 이렇게 쓰지 않으면 Y급 캐패시터로 사용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60384-14로 인증난 콘덴서를 캐패시터를 써서 전자파 대책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60445 요건 이제 MMI라고도 하고 HMI라고도 하는데 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머신 맨 인터페이스 뭐 휴먼 맨 인터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요게 아까 그 일부 보조규격에서 60601-1-6이라는 게 있었어요. 보조규격에 거기 그 사용적합성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쵸? 요즘에 이제 터치스크린을 많이 쓰는데 그 터치스크린하고 사람하고 간의 이제 인터페이스가 중요하죠. 그게 이제 유저 프렌들리하게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안에 이제 콘텐츠도 메뉴도 너무 레이어를 깊이 들어간다거나 너무 작게 이제 터치 그 아이콘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색깔 구분이 어렵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모르는 말로 이제 막 써져 있거나 이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레이아웃이 되어 있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0447은 이제 뭐 작동 원리 요거 445가 이제 뭐 표시사항이었다면 요거는 이제 작동 원리 60529 요게 이제 IP 등급 이제 할 때 물보호 등급하고
이제 먼지 보호 등급. 이제 먼지는 이제 사실은 뭐 고형물이라고 봐야죠. 이제 큰 거부터 먼지까지. 다음에 601-1-2. 여기 이제 전자파가 되겠죠. 이건 보조 표준이고 전자파에 관한 요구사항이다. 여기 이제 전자파 장애라고만 돼 있는데 장애 이제 EMI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고 내성도 이제 포함합니다. EMI 플러스 EMS 다 이제 말하는 거고요. 합쳐서 이제 EMC라고 이제 보통 하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전자파 표준들은 이제 61000 시리즈들이에요. 61000-6-2가 내성에 관한 이제 요구사항이고 6-4가 방사에 관한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시험 방법을 들어가 보면 이제 뭐 내성은 61000-4-2, 뭐 4-3, 4-4 이런 식으로 네, 여기 있죠. 4-4, 4-3, 4-4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601-1-3 이거 이제 X선 방사선 방어, X선 장치 방사선 방어, 진단용 X선 장치의 방사선 방어. 그 다음에 601-1-6은 뭐 사용적 합성. 그 다음에 601-8은 이제 경보 시스템. 그 다음에 60664-1 오버볼티지 캐테고리를 결정을 해야 이제 절연 정도를 어떻게 할지를 또 세부 사항을 정하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오버볼티지 캐테고리나 이제 기타 이제 그 분류를 해줍니다. 여기서 60825-1 레이저 부품 같은 경우는 등급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60825-1에서 그 검증된 그 분류된 등급에 따라서 안전장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원제품 규격에서 의료기기 요 601-1 공통 요 표준에서 이제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한지를 가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60851 권선 시험 방법. 예, 851 시리즈는 이제 그 권선이 이제 정기적 열적 시험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뭐 600-8호에서 이제 권선 계급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제 요구사항들이 만족이 되는지 열적으로 정기적으로 만족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권선에 대한 시험 방법을 이제 여기를 따르게 된다 얘기고요. 그 다음에 884-1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그 플러그나 여기 이제 콘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소켓 아웃렛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나라마다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형상이.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유럽 그 치수 및 형상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실질적인 치수 및 형상은 KS 규격을 따라야 되긴 합니다. KSC 뭐 830호를 따르긴 해야 되는데 일단 전기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60884-1을 따른다. 콘센트도 마찬가지고. 61058은 이제 스위치에 대한 요구사항도 굉장히 복잡합니다만은 이것도 구매품이기 때문에 그냥 적절한 스위치를 사서 구매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그 규격적인 어떤 사양을 좀 정확하게 알고 구매해서 쓰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제품에 많이 쓰는 로커 스위치 같은 경우도 겉으로 보이는 형상은 뭐 깔끔할지 몰라도 규격에서 요구하는 뭐 전기적 내구성, 기계적 내구성이 형편없는 스위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하나를 사더라도 그 사양서를 보고 우리 제품에 사용할 만한지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려면은 61058-1에 대한 그 요구사항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스위치를 한번 찾아보자면 예, 보시면은 굉장히 많고 용량, 특성 이런 게 이제 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 해당 사양서를 보면은 뭐 천차만별입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들어가 볼까요? 오므론 이건 리미트 스위치네요. 데이터 시트를 한번 하나 볼게요. 전격 입력 전류하고 전압 나오고 예, 듀러빌러티 기계적 내구성이 1000만회죠. 1000만회 분당 60회 해가지고 그리고 정기적인 내구성은 10만회
IP 등급은 IP40, 그 먼지 보호 등급은 4등급, 그 다음에 물 보호 등급은 없고, 뭐 이렇게 앰비언트 저기 템퍼리처는 마이너스 25에서 80. 예, 그래서 이런 사양들이 우리 제품이 사용되는 그 환경과 적절하게 맞는지 이걸 다 확인하고 구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스위치였고요. 그 다음에 6158 2-1 뭐 변압기, 리액터 뭐 이런 것들인데요. 복권 변압기, 의료기기에서도 복권 변압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파워 시스템 쪽하고 사용자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2차 측 회로하고는 기본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2MOPP 또는 2MOOP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각종 이제 누설 전류나 내전압이나 이제 이런 요구사항에 만족을 할 수 있거든요. SMPS로 이제 대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복권 변압기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요 규격으로 인증난 범용 트랜스를 쓰던지, 그 우리 제품에 맞게 개발된 복권 변압기면은 이 규격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된다. 다음 61672-1-2 요건 이제 사운드 레벨 메타 관련이네요. 사운드 레벨 메타가 몇 dB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는데, 사람이 잘 듣지 못하는 대역은 가중치가 좀 떨어지고, 사람이 이제 시끄럽다고 느껴지는 뭐 1kHz 그 근방에서는 이제 가중치를 줘서, 그래서 dBA 가중치를 줬다는 의미예요. dBA로 이제 측정을 하고, 이제 dBC로는 측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기를 이제 무반향실에서 원래는 이제 운전하고 측정을 하는 게 맞는데, 정규 무반향실을 챔버를 만들어 놓고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라 그렇게까지 못하고 그냥 일반 그 병원 사용 환경에서 1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전후좌우로 측정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뭐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쭉 이제 둘러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장 높이 나오는 부분을 측정하고, 그 부분을 연속 동작으로 한참 동작을 시켜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런 게 거의 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그냥 병원 환경에서 측정을 하고 판정을 합니다. 75dB 또는 80dB를 넘으면 뭐 귀마개나 개인 보호용 장치를 이제 하게 되죠. 61965 음극 선관의 기계적 안전, CRT에 관한 건데 이거 뭐 거의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2133-1-2 여기 2차전지 요구사항인데, 1부는 니켈 시스템에 관한 거고 2부는 리튬 시스템, 리튬 배터리에 관한 겁니다. 의료기기에서는 1차전지 뭐 앞에 나왔지만은 거의 뭐 그 사용을 않고, 62133-2 2차전지 중에서도 리튬 전지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충전해서 이제 사용하는 핸드피스형, 포터블형, 웨어러블형 이런 것들이 많죠. 또 요즘에는 이제 무선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IP 등급을 만족하기도 수월해지고 포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배터리가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 추세고, 또 이제 배터리 기술이 또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전기 밀도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오래 쓴다는 거죠. 오래 쓰고, 그 MCU나 이제 반도체들도 소비 전력이 자꾸 이제 낮아지는 추세고,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사용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런 거 하고 아마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USB도 뭐 A 타입, B 타입, C 타입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C 타입 해서 2A까지 통전이 가능한 포트를 사용하잖아요. 그 A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0.5A, 500mAh가 맥스였거든요. 최대였는데, C 타입 같은 경우는 2A까지, 2000mAh까지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충전도 뭐 빨리 할 수 있고, 사용 시간도 오래 사용할 수 있고, KSI ISO 3746 음향 에너지 레벨 측정 방법, 반사면상 둘러싸는 측면을 이용한 간이 측정 방법. 전기 방법이 안 되면 이제 이렇게 간이 방법이라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KSI ISO 9614-1 음향 소리 세기를 이용한 소음원의 음향 파워 레벨 결정, 이제 이산점 측정,
여기 이제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아마 해서 이제 결정하는 거 그 내용일 거예요. KSM ISO 1853 가황 또는 열 가소성의 전도성 및 전기 소산성 고무에 대한 저항률 측정 방법. 잘 사용이 안 되는 규격이어서 이제 한번 알아보고 싶은 규격이 있으면 그 이 나라 표준 가서 한번 찾아보면 되거든요. ISO 1853이다. 그러면 여기 KSM ISO 1853 가황 또는 열 가소성의 전도성 및 전기 소산성 고무에 대한 저항률 측정 방법. 이제 ISO 규격을 변경 없이 아마 번역을 해놨을 텐데요. 적용 범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준은 카본 블랙이나 이온화될 수 있는 재료가 첨가되어 전기 전도성 및 전기 소산성을 띠게 되는 가황 또는 열 가소성 고무 혼합물 시험편의 최적 전기 저항률에 대한 시험 요건을 규정한다. 이 시험은 저항률이 10의 8승 5옴메타 미만인 재료에 적합하다. 10의 이제 6승이면은 메가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00메가옴이 되겠네요. 1m에 100메가옴이면 엄청나게 이제 높은 저항을 요구할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네요. 그죠? 10편에다가 이제 전압을 올리면 전류가 아마 흐르겠죠. 여기 전위차가 발생을 할 거고, 그 5번 전위 측정용 전극을 여기다가 이제 지정거리만큼 가서 딱 찍으면 전압이 뜨겠죠. 메타장이니까 이게 1m로 환산을 하면 될 거예요. 그 선형적으로 전압이 이제 쭉 분포하고 있다고 봤을 때, 측정 프로브로 갖다 댔을 때 이 거리만큼을 1m로 환산해서 이제 전압을 읽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저항이 이제 10에 이제 8승 5옴메타 그 이상의 저항이 나오는지 보는 그런 시험이네요. 그죠? 근데 여기 규격이 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가서 찾아보면 됩니다. 이렇게 절연이 필요한 부위에 이런 고무를 사용해야 될 경우에 이제 적용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KSM ISO 2878 고무 가황 또는 열 가소성 대전 방지 및 전도성 제품 전기저항 측정 방법. 이것도 전기저항 측정하는 방법이네요. 다음 KSM ISO 23529 이것도 이제 고무에 관한 시험이고, 시험편 준비하는 거, 전 처리하는 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좀 필요하죠. 시험하기 전에 이제 항상 시험편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전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필요하죠. 그 다음 6065-11-10 화재 위험성 시험 화염 50W 수평 수직 화염 시험 방법. 난연성 시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수평으로 태워보든지 수직으로 태워보든지 난연 등급에 따라서 호리젠탈 시험을 하면 HB급으로 보통 시험을 하게 되고, 수직 시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통 V0, V1, V2 이제 이런 등급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플레임 테스트도 이제 이게 태워놓은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냄새가 많이 나서 함체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매연을 빼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6065-11-10 이제 시험하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 밑에 이제 솜 같은 거 깔아놓고 그 다음에 위에 태워서 불똥이 떨어져서 이제 착화되면은 부적합. 뭐 불똥이 아예 안 떨어지면 상관없고요. 근데 여기 아마 여기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수평으로 놓고 이제 시험하는 거, 요거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놓고 시험하는 거. 수직으로 놓으면 이제 뭐 V0, 뭐 V1, V2 시험, 버티컬 시험이 되는 거고, 이제 수평으로 놓고 하면은 이제 뭐 HB급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6065-11-10 이렇게 돼 있다. 그다음에 KSP ISO 11137-1 뭐 멸균, 방사선 멸균이네요. 의료기기 멸균 공정의 개발, 유효성 확인 및 일상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이제 멸균 제품들은 이제 그 적용해야 될 규격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에 아마 인형 표준 외에도 참조해야 될 표준들이 많을 거예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의료용품이면은 그래도 멸균에 이제 큰 데미지를 먹진 않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전기 회로로 구성이 된 의료기기는
멸균 하기가 좀 되게 이제 좀 안 좋죠. 조건이. 그 회로들이 이제 이런 멸균 방법에 민감하기 때문에 고장 날 수도 있고, 뭐 이상 동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오가스로 이제 그 멸균을 하는데, 그것도 잔여물이 있으면은 이제 좀 좋지는 않거든요. 이거 참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전기 쪽에서는. 이제 보통은 그냥 그 세척하고 이제 사용 후에 알코올이나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만졌던데 외함을 이제 좀 세척을 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통 하죠. 다음에 1523-1 어떠한 심벌을 넣을 건지 1523-1 한번 보겠습니다. 제조자 기호죠. 제조자 심벌. 유럽 대리인 표시고요. 이건 이제 제조일자. 까마면은 제조자 표시고 하얗게 돼 있으면 제조일자. 이건 유효일자. 언제까지 써라. 그다음에 이거는 배치 코드. 로또 번호가 될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멸균도 있네요, 그죠? 멸균 종류도 이제 이렇게 이오가스든 무긴 처리든 뭐 방사선 처리든 이제 이렇게 증기 같은 거, 뭐 일회용 가로 세로비를 유지한 채 찌그러뜨리지 않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해당될 경우에 이런 기호를. 그다음에 17665-1 멸균 이제 습열. 멸균도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죠. 이렇게 뭐 방사선하는 방법도 있고, 열을 가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액세서리 같은 경우, 일회용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거 해서 멸균 포장을 하면 되는데, 전기기기는 비싸고 그래서 일회용으로 만들기도 어렵고, 이제 이런 수열이나 방사선을 하면 문제가 되고, 이제 이오가스로 하면 또 잔여물이 남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환자와 직접 닿는 이제 그 장착 부위는 이제 그 일회용 그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이제 따로 멸균 포장하는 경우들이 많죠. ISO 7000번 장비에 이용하는 그래픽 심벌. 1523에서는 이제 1523-1에서 커버하지 않는 이제 여타의 안전 심벌들 이런 거 여기 7000번에 가면 이제 다 있죠. 그리고 780 취급 표지 7000번이 이제 뭐 거의 모든 심벌을 망라하고 있는 반면에 780은 이제 부분적으로 일반 화물의 취급 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80도 한번 가서 볼까요? 네, 이렇게 포장과 관련된 심벌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 1523에 있었던 표시죠. 이렇게 중복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포장료도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고요. 이제 이거를 잘 이제 디자인을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뭐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은 됩니다. 발췌를 해서 이제 가로 세로비를 바꾸면 안 되고 찌그러뜨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적당하게 이제 캡처를 해서 우리의 필요한 거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적절한 크기로 그 포장 박스에 부착을 하면 됩니다. 스티커 인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60335-1 이걸 이제 인형 표준에다가 해놓은 거는 의료기기도 환자들이 이제 그 집에 가지고 와서 구매해서 대여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산소 발생기라든지 코골이 방지하는 거, 사지 압박 순환 장치라든지 스타킹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웨어러블 홀터 심전계라든지 이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이제 이런 것들 집에서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60335-1 가정용 기본 규격을 좀 인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60417 요것도 이제 그래픽인데요. 한번 볼까요? 60417 KS 쪽은 이제 폐지가 되어 있네요. 설비용이라고 해서 그런가? 그래서 IC 60417 여기 가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730-1 여긴 지금 가정용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버전은 이제 가정용이란 말은 없고 일반적인 이제 컨트롤러들 뭐 가정을 포함해서 경공업이나 이런 데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뭐 의료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컨트롤러 부품들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여기 의료기기에서도 이제 자동 전자 제어기가 사용이 되면 이제 요 규격을 적용을 한다. 60747-5-5 세미컨덕터 디바이스, 디스크릿 디바이스, 오토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포토커플러. 포토커플러도 1, 2차 저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중요한 부품인데요.
중간에 이제 절연 상태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해당 규격에 인증란 포토커플러를 사용을 해야 된다. 개 중에는 포토커플러가 이제 전기 안전용으로 쓰이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이다 보면 1, 2차 절연이 0.4mm 이상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포토커플러를 쓰면 안 되고요. 다음 60851-3 와인딩 와이어 60851-3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도 이제 KS 규격이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IC로만 돼 있어요. 아마 그 변경 없이 그대로 아마 번역을 해놨을 거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고 이제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냥 IC 그 원문을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인딩 같은 경우도 권선에 대한 시험 방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60851 3부 해서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권선 같은 경우는 권선만 다루는 업체들이 있고 그 업체들이 이제 요 인증이 된 와이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체적인 시험 방법을 몰라도 인용 표준을 사용을 했는지 이제 스펙상에서 이제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IC 60950-1 정보 사무기기에 대한 규격인데요. 전에 말씀드렸던 60065 오디오 비디오 장치하고 함께 좀 통합이 돼서 62368-1이라는 규격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걸로 보시면 돼요. 이제 수술방에 가면은 전체가 다 의료용으로 돼 있기는 한데 간혹 이제 이런 의료용 모니터 아닌 사무용 모니터를 사용할 때도 있어요. 병원에서. 아니면 이제 오디오 앰프, 스피커, 이제 앰프 내장형 스피커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의료기기는 아니죠. 근데 그런 것들하고 의료기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뭐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화면을 보여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들하고 연결이 됐을 때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느냐. 또 이제 60950에서는 이제 절연을 어떻게 하느냐. 영향이 있다는 거죠. 둘이 이제 같이 쓰는 상황이니까. 또 이제 601-1 요 이제 공통 표준에서는 절연만큼은 60950-1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 누설전류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뇌전압을 빼고는 이제 그냥 사용자만 놓고 보면은 60950-1의 안전 기준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62368-2를 인정하는 편입니다. 62304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이제 프로세스 규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장 확률이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 이제 필드에서 검증된 자료들도 있고 통계 자료도 있고. 근데 소프트웨어는 이제 어떤 그 예측 가능한 재현성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아키텍처 단계에서 디테일드 디자인 단계에서 인티그레이션 단계에서 임플리멘테이션 단계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조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위험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품질 심사를 위해서 프로세스를 가동하듯이 단계별로 프로세스를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제 개발을 이제 그 막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정된 그 단계별로 프로세스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거죠. 대부분 오해를 하는 게 소프트웨어 검증이라는 게 기능 점검으로 오해를 하고 계신데 그게 아니고 이제 얼마나 위험하냐 이제 그 위험 정도에 기반을 해서 아주 위험하다 그러면 이제 클래스 C가 돼서 그 위험한 거를 어떻게 그 컨트롤 제어할 거냐 아키텍처 단계에서 그걸 정하고 어떻게 이제 코딩을 하겠다 아키텍처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이제 검증된 툴을 가지고 그 코딩도 하고 또 그 각 단계별로 이제 검증도 하고 잘 디자인이 되고 있는 건지 코딩이 되고 있는 건지 또 구현이 되고 있는 건지 통합이 되고 있는 건지 그렇고요. 62368은 이제 60065 오디오 비디오와 60950-1 정보 사무기기가 합쳐진 규격이라고 그랬고요. ISO 2882 러버
vulcanize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8이 이제 KS 쪽에서는 폐지가 됐네요. ISO 규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ISO 규격은 이제 구매를 해서 봐야 되니까 필요하면은 이제 구매를 해서 보면 됩니다. ISO 3864-1 요거는 이제 그 그래픽 심볼에 대한 건데요. 3864-1에는 이제 세이프티 사인 안전 표시 관련이에요. 뭐 이런 기본 이제 바탕이 있고 여기에 이제 뭘 금지할 건지, 뭘 지시할 건지, 뭘 경고할 건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넣게 됩니다. 이런 이제 바탕이 되는 기본이 되는 이제 이런 도안들을 그냥 만드는 건 아니고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이제 가로 세로비를 유지하라는 말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찌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글자를 여기다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뭐 금연 이제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고 감전 이런 얘기, 설명서를 읽으시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 나오죠. 금연 원래 금지인데 이제 뭘 금지할 거냐? 이제 담배 피는 거 금연, 통행 금지, 강제 행동 표지인데 이제 이렇게 하면 강제 행동 내용을 모르면 여기 글자를 써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안하는 그런 이제 요령도 이렇게 잘 나와 있죠. 기존에 그림이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하면 되는데 없는 거는 우리 제품에 맞게 좀 이렇게 도안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3864 뭐 이거고요. 그 다음에 7010 이것도 이제 그래픽이죠. 이제 7010을 봐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네요. 예제가.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이제 뭐 이런 보호장갑 끼라는 거, 안전화 신으라는 거, 산업용 기계 같은 경우는 요 머리 헬멧 착용하라는 것도 많고요. 마스크, 이제 이런 기구적으로는 뭐 협착 많고요. 화학적으로도 있고, 여기 감전, 우리 그 의료기기에서 많이 쓰는 감전. 그다음에 뭐 배터리 쓰는 경우에 이제 좀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물에 담그면 안 되는 거. 쓸만한 그런 안전 기호들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7010에 가서 보시면은 좋겠네요. 그죠? 이런 걸 이제 따로 스티커를 제작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7010. 그 다음에 10993. 요건 이제 바이올로지컬 이밸류에이션인데요. 이제 생체 적합성은 따로 이제 시험서에 의뢰해서 기술 문서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환자가 닿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환자가 닿으면은 이 바이오 컴패터빌리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기술 문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10993으로 인증이 되어 있는 재질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ISO 111-351-1 멸균, 헬스케어 프로덕트의 멸균. 뭐 이거는 이제 궁금하면 한번 가서 찾아보면 됩니다. KSP ISO 111-35-1 여기 가서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SO 14971 이제 의료기기 위험관리에 관한 규격인데요. 이거는 이제 따로 이제 요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의료기기에서는 이제 위험관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위험관리를 14971로 하게 돼 있고 이게 이제 품질에서도 적용이 돼야 되고 제품에서도 적용이 돼야 되고 각종 시험에서도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기 기계적 안전 시험, 전자파 시험, 생체 적합성 시험, 사용 적합성,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검증 이런 거 할 때 전부 다 요 14971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시험들도. 그래서 14971을 빼고는 위험 기반의 사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기 시험, 인증 뭐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